미식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는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첫 번째로 만나는 미식 독서. 갑진년 새해 첫 해로 우리 맛볼 책은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미식화성의 주전자입니다. 오늘 함께 책을 맛볼 맛을 아는 여자들 소개합니다. 우리들 만년님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참깨입니다. 네, 저는 국자입니다. 저는 클라라입니다. 저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늦었지만. 받으세요. 네. 오늘 맛볼 책은 마틴 코언의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입니다. 저자 마틴 코언은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좀 접했던 철학자인데요. 특히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의 핵심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얽힌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음식을 선택할 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던 책이었어요. 책을 읽으신 우리 만년님들의 이야기 소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님.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여러 철학자들의 음식에 대한 생각도 나오고 또 그들의 삶도 나오고 레시피도 나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음식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클라라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도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또 풀어주는 게 신선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고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 깨는 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네, 저도 비슷한데요. 철학자들의 그런 이론이나 철학 사상들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 그들의 음식 생활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우리 참깨님. 저도 책을 제가 그 만년님들이 아니었으면 이 책은 제가 찾지도 못했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흥미롭고, 그러니까 철학 자체면 너무 어려우려나 이랬는데 너무 식생활과 찰떡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거성들을 그 숨겨진 이야기 똑같았네. 별다름 없었네. 이 정도로 이러면 이랬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생활을 알게 된 듯한 그렇게 우리가 연예인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의 어떤 사생활들을 알게 된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서부터 음식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우리 만년님들과 같이 좀 재미있었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그중에 만년님들이 기억에 남을 철학자 이야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깨님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케이크와 페이스트리를 좋아했던 사르트르인데요. 저랑 찰떡이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또 다이어트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학진자로서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근데 철학자이면서 약간 좀 친근했어요. 네. 내 멋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자제하지 않으면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배를 내려다보고 이 배가 쏙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페이지 245페이지인데요.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내 배 이러면서. 저는 사랑합니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네,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글을 썼고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웃겼어요. 같은 공감대도 느끼면서 현실주의자 맞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기억에 남는 철학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저는 피타고라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수학자, 네, 수학자. 네. 우리 피타고라스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B 제곱은 네. A 제곱 네, 네. 플러스 C 제곱 맞죠? 그렇죠. 네. 숫자 3이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채식주의자였다는 게 왠지 이미지가 좀 안 맞더라고요. 안 맞네요. 네. 이거 보면 책 보면 악한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옥수수가 있다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피타고라스가 좋아했던 그 숫자 3이 아직도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그렇죠. 3끼 먹는 거. 아. 그 3의 영향이라는데 굉장히 조금 미웠네요. 네. 듣기만 먹어도 되는데. 왜 삼세파. 새끼를 먹어야 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좀 에피소드 같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구나라는 네.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클라라님의 생각하셨던 또 기억에 남는 철학자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저는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였습니다. 단순한 그런 또 삶을 살았던 그런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소로가 이제 뭐 살았던 그런 삶이 단순해서 또 저하고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73쪽에 그의 자신에 관해서 1857년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거리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는 항상 방탕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 내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다. 아무리 많은 금이나 아무리 명예로운 일이 생겨나도 내 삶이 근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창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을 더 지향했던 소로의 삶이 저하고는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알게 된. 네. 네. 우리 그럼 이번에는 우리 별님의 가장 인상 깊었던 철학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 저는 칸트인데요. 임마누엘 칸트 이러면은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책을 적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 지금 몇 시구나 그걸 알 수 그렇죠. 있었을 만큼 되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또 항상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는 걸 지향했는데 유일하게 커피를 기다릴 땐 그렇게 못했대요. 커피 언제 나오냐고. 그러면서 저는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존경하고 뭐 엄청난 저작을 남겼지만 그 사람이 적은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좀 따라가 주지는 않았던 데서 약간의 위로도 되고 그렇죠. 진짜 네. 큰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아. 약간 그 되게 우리는 추앙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강박을 가진 조금의 정신 이상자는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글로 적은 것만큼 나는 살고 있나? 글로 적을 땐 정말 멋진데 삶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칸트를 또 다시 보게 되는 이제 앞으로는 좀 존경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양면성도 다 가지고 있고 다양성도 있는 건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인간이었다. 네. 맞아. 우리가 뭐 재밌어.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있지만 부족하니까 또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더 근데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면이 보여서 네.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 네. 그도 그런 사람이었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 책에서 다양한 식재료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식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만녀님들은 기억에 남았었는지, 그리고 또 레시피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또 깨알적인 팁이 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클라라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에 나온 여러 레시피가 많았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46페이지 아주 진실한 빵. 이 레시피가 좀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햄버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빵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빵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유해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첨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저자는. 그래서 이런 진실한 빵을 우리가 한번 저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필요한 재료가 많지가 않아요.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있으면 아주 맛있고 우리 몸에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거 네.
봤었는데 좋더라고요. 간단하면서 애들한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최소한의 것이 들어간 것이 가장 맛있게 맛을 내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클라라님께서 만든 그 빵을 우리도 언젠가 먹어봤으면 하는 그날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네, 우리 이번엔 국장님이 선택한 네. 음식 식재료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요즘에 한참 몸값이 올라가 있는 딸기입니다. 아 너무 네. 비싸, 너무 비싸. 그런데 요즘에 딸기 진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비싸긴 네. 해도 많이 먹고. 네. 딸기 원래 5월 봄쯤에 먹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겨울 딸기가 제철인 것 마냥 딸기가 맞아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맛있으니까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130페이지에 루소의 딸기 스프입니다. 네, 이건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딸기 듬뿍, 오렌지 주스 1컵, 플레인 요구르트 1컵, 바닐라 익스트랙 2분의 1 작은 술, 믹서에 재료를 모두 넣고 갈아서 걸쭉하게 만든다. 맨 위에 휘핑크림을 올리고 원한다면 민트잎으로 장식한다. 차갑게 먹는 수프예요. 네, 그냥 우와. 갈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근데 만들어 막 드릴게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 네. 색감과 민트까지 올려져서 딱 돼 있는 그 부분이 네. 어, 겨울이긴 한데도 나 연- 먹고 싶네요. 한잔 하고 싶어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딸기 수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참깨님이 소개시켜 주고 싶은 레시피는 어떤 걸까요? 저는 체중을 줄이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한 레시피인데요. 뭘까요? 꼭 필요하다. 그렇죠. 나 벌써 나왔는데 디오게네스의 수제 포도주라고 불렀대요. 오, 냉장고에 네. 물 한 병을 넣어둔다. 1시간을 기다린다. 물병에 조각 얼음을 넣는다. 얼음물을 잔에 따라 마신다. 얼음물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또 멋있게 수제 포도주라고 딱 레시피로 하니까 한 번 더 계속 이제 요즘에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포도가 없는 포도주인가요? 네, 이거는 수제 물 포도주라고 해야 돼요. 이름만 포도주고 포도주 잔에다가 담아 먹는. 포도주를 마시는 기분으로 이렇게 네, 네, 네. 네,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우아하게 근사하게 차가운 물포도주를 물포도주. 좀 먹어볼 수 있는 그게 좀 소개해 주셔서 네 좋네요. 이번에는 우리 별님이 소개해 주시고 싶은 레시피는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플라톤의 고귀한 케이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고귀한 케이크는 오로지 초콜릿 꿀 보릿가루로만 만들어지는 건데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근데 3가지가 들지만 버터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제가 죄책감이 없다고요? 왜 이걸 했냐면 다들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이 이 유럽이라든지 서양에 들어와진 것도 사실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식민지를 하면서 이제 남미에서 예수의 사도들, 신도들이 이거를 들고 왔고, 근데 지금 저희가 먹는 그 초콜릿은 사실 진짜 초콜릿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코아 가루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또 뭐 경화 야자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하고 사실 먹어서 썩 좋을 것이 없는데 진짜 초콜릿은 진짜 효과가 많아서 뭐 신경성 식욕 부진을 가졌던 바이런도 뭐 초콜릿 애찬자였다고 하고 또 한때는 이게 너무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니까 예수의 뭐 이 종교 단체에서도 못 먹게 금지시킬 만큼 그런 음식이었다가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조금씩 막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갔는데 며칠 전에 딱 초콜릿을 안 그래도 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근데 베이킹용 코코아 파우더가 팔더라고요. 그거는 100%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사서 집에서 약간의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핫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또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에 섞어서 쓰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초콜릿이 이렇게 약간의 그 합법된 마약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들이 있어서 또 때에 따라서 선택도 했다가 이제 멀리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좀 맛있잖아요. 젊은 때, 맛있지. 젊은 때 다크 초콜릿 그래도 함유량 76% 네. 이런 거 먹었는데 아니었네요. 아, 잘못 먹었네. 100%가 아니었던. 아, 잘못 먹었구나.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이 소개하고 좋아하고 또 즐겨 했던 이런 식재료, 그리고 또 그것이 음식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들을 지금 우리 만녀님들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책에 대한 궁금증과 직접 읽어봐야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 책을 먼저 읽은 우리 만녀님들은 이 책을 통틀어 같이 한번 또 별점을 좀 준다면 별 5개 중에 몇 개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책에 5점 만점 중에 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소장각입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 번 보고 싶어요. 네,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네, 이번에 우리 그러면 클라라님 네. 저도 좋았는데 5점 만점에 4.5점. 단점. 네. 저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 촉박하게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연구했던 뭐 그런 여러 막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랄까 막 그런 그러니까 뭐 성분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이야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5점 뺐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별님.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음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 너무 재밌었다는 거 완전 빠져들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참깨님. 아,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제 처음에는 5점 만점에 5점이었는데 클라라님 또 말씀을 들었더니 저도 약간의 왔다리 갔다리 되더라고요. 저도 좋았는데 이거를 차라리 그 철학자별로 진짜 시리즈로 만들 정도로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 그 만녀님들이 한 분 한 분 말하는데 그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저도 막 웃음이 계속 나고 오늘따라 너무 즐겁네요. 진짜 정말 좋아서 그냥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뭐 큰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약간 우리가 그래도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보는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이 이 책 제목과 함께 이루어진 게 맞는 책인 것 같고요. 우리 미식 독서를 사랑하는 우리 팟캐스트 분,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놓은 지 오래되었어도 맛있는 수다, 나누고 싶은 마음, 취향과 결이 맞거나 달라도 좋은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에 녹아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수다, 맛있는 독서로 만나는 미식 독서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화성의 미식 독서 별 클라라. 국자 참깨. 저는 주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